예, 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부북 짱이고요. 오늘은 미국의 중동 손절과 멕시코 장벽, 중국 패려고 기보온다. 미국의 중동 손절과 멕시코 장벽, 요 제목으로 해가지고요. 지리의 복수, 지리는 세계 각국에 어떤 운명을 부여하는가, 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시간이죠. 5번째 꼭지 시간이고요. 부제로는 중국 패려고 길을 모은다,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좀 이제 좀 알아듣기 쉬우시라고 이제 말했고, 그다음에 오늘 하는 거는 트럼프의 중국 손절은 이제 안 한다라는 거죠. 이제 안 한다라는 거죠. 손 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멕시코 장벽, 그다음에 중국 패려고 길을 모은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중동이랑 멕시코랑 중국이랑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2012년 책이에요. 2012년에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나서 2012년에 벌써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지금 트럼프가 어떤 일군의 학자들의 견해를 수용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미친놈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중동에 돈 쓰지 말고 멕시코에 돈 써라. 요 첫 번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을 부추긴 범죄자는 이스라엘 지지자 들이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현실주의, 중동 손절과 멕시코와 중국. 그 다음에 현실주의 한 다음에 중동 손절과 멕시코와 중국이 이렇게 봤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뭐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제 사퇴했다는 거는 이제 다 아시죠? 이제 보고요. 네, 가겠습니다. 중동에 돈 쓰지 말고 멕시코에 돈 써라.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이야기가 어떤 한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주요한 학자들 사이에서 피력되고 있는 견해다.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세비치는 이어서 1980년대 이후에 미국이 중동 문제에 개입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는 이제 없다라는 거죠. 중동에서 개입해서 얻는 게 없다. 따라서 미국은 중동에 개입하기보다는 멕시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았을 거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쓴 그 모든 돈, 전문 지식, 혁신을 멕시코에 쏟아 부었다면 미국은 번영을 구가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바세비치는 어떤 인물인가? 바세비치는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고 월남전에 참전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어떤 엄청난 학자는 아니죠. 하지만 이런 사람의 견해가 엄청난 학자들의 어떤 이론과 이제 같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히 바세비치라는 사람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의 아들은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한 말이기 때문에 더 커다란 울림을 갖고 전달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플러스 이론이 이제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가 논객으로서 자신의 저작들을 통해 미 동부 지역 엘리트들이 이게 이제 이스태블리시먼트 해가지고 이제 기득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류적인 견해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견해는 유력설인 거예요. 미국 동부 지역 엘리트들, 이제 기득권 엘리트들은 이제 지금 지배적인 견해고, 트럼프가 이제 도전을 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의 견해, 현실주의 견해, 그러면 바세비치 견해가 이제 점점 실현돼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옛 물이 빠져나가고 새 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거품이 일죠. 마찰이 일죠. 그럼 마찰이 일어난 게 이제 이 매티스 장관, 국방장관의 사태가 그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혼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대표하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티스가 대표했던 흐름이 있는 거고, 매티스가 대표했던 흐름이 나가고, 트럼프가 대표했던 흐름이 들어온다. 매티스가 대표했던 흐름은 중동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흐름은 중동은 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동에 쓸 돈을 멕시코에 쓰라는 거죠. 중동에 돈 쓰지 말고, 중동에 에너지를 투입하지 말고 멕시코에 차라리 돈을 쓰라. 이게 지금 새로운 견해인 거예요. 그게 지정학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뒷받침도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 미국이 휩쓸려간 그 모든 형태의 해외 분쟁을 통렬히 비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멕시코를 주요 지정 확장 포인트로 두는 게 예전부터 있었구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멕시코 장벽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 그냥 이제 헛소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멕시코 문제가 미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문제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력에 있어서는 다 얘기돼 있고, 이제 그거 흐름도 그대로 있고, 또 어떻게 이제 해결할까, 뭐 멕시코 장벽 이야기도 또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거 다 보고 나서 자기가 이제 쇼핑하는 거예요. 정책 쇼핑을. 조지 부시 이제 동생이 나왔잖아요. 부시 동생은 뭐 엘리트적인 거 입장이었겠지만 내가 이렇게 쇼핑을 해서 이걸로 딱 전달을 하면은 대립각도 세울 수 있고 이미지도 이제 선명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스스로도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진짜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쇼핑을 한 겁니다. 트럼프 혼자서 다 한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계천 있잖아요. 청계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청계천을 했잖아요. 청계천을 이제 위에 고가도로 있었던 걸 없애버렸잖아요. 그것도 있었어. 다른 데 있었는데, 이제 이명박 그 현대 이제 출신이니까, 현대 출신이 옛날에 그거 공사도 했다가 이제 다시 없애는 것도 한다. 이런 게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이명박이 갑자기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좀 이제 나쁘게 본다면은, 나쁘게까지도 아니고 쇼핑을 하신 거죠. 현실적으로 본 거면은. 돌아다녀 보니까 뭐 이제 도시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뭐 수변공원이랄까 이제 하천을 이렇게 해놓으면 좋네. 이렇게 보시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도 자기가 이제 본 거예요.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뭐 정책이 있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한다고 하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 좋을 것 같네 해가지고 쇼핑을 한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혼자 미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 흐름이 다 있다라는 거. 멕시코 이야기도 벌써 12년 책이에요. 이게 이제 저자가 바세비치 이거 듣고 여기 현실주의 흐름이 있다, 유력적인 흐름이 있다, 이걸 보고 감지를 한 거예요. 저자는 원래는 좌파예요. 좌파인데 저널리즘이니까 이 어떤 사상의 유행이잖아요. 생각의 유행. 멕시코에 적극 개입하자라는 유행. 멕시코래. 중동에 적극 개입하자는 유행에도 몸을 담았어요. 이 저자가. 저널리스트예요, 이 사람. 그 다음 담았다가 딱 보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중동 상황이.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쑥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런 흐름이 또 있는 거예요. 중동에 개입하지 말자, 오히려 멕시코에 하자. 그래서 요런 견해에서 자기가 살짝 다운을 시키면서 좀 소개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변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작가가, 이 저자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유명한 학자, 하버드 이라크 전쟁을 부추긴 범죄자는 이스라엘 지지자들이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인 스티븐 월트와 시카고 대학 정치학 교수인 존 미어샤이머만 해도 화려한 타이틀에 수반되는, 이 사람이 유명한 학자인 거죠. 스티븐 월트와 미어샤이머. 미어샤이머는 이제 리뷰한 적이 있죠.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 그 모든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명상이 있다라는 거죠. 두 사람의 공동 저작, 두 사람이 책을 같이 썼어. 이스라엘의 로비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그 분석 그룹에 속한 논객들 모두가 반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이라크 전쟁을 부추긴 범죄자는 다름 아닌 미국 내 이스라엘 지지자들이라고 주장해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 책이에요. 요 책도 나중에 리뷰를 해야겠죠. 이제 요 책 미어쉐이머랑 스티븐 월트 썼는데 여기서 주장한 게 뭐냐면은 미국이 쓸데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중동에서. 쓸데없는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로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이스라엘 로비예요. 이라크 전쟁을 부추긴 게 이스라엘 지지자들이었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조금 음모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 정도로 중동에 대한 전쟁은 무의미했다.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없다. 효율적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엄청 파워 있는 그 국제정치 학자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음모론적이니까 비판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유대주의 쪽으로 이제 몰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왜 글로 가냐고, 왜 이라크 전쟁을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어쉐이머 흐름이 있는 거예요. 미어쉐이머 흐름 쪽으로 이제 트럼프가 좀 가는 거예요. 현실주의 쪽으로 좀 더. 그래서 중동에서 손을 뗀다. 미국 현실주의, 중동 손절과 멕시코, 중국.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미쳤다 이런 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은, 리뷰 같은 거 좀 보시면은 옛날 책이잖아요. 보시면은, 트럼프가 어떤 흐름 하에서 움직이는구나,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미친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흐름 하에서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중국이 초점이구나. 그러니까 4개 정도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그러니까 독일 쪽, 유럽을 지키는,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지키는 지정학적 포인트 독일. 그 다음에 중동, 이제 기름을 지켜야 되니까 중동이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가 이제 중국,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가 이제 멕시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요 중에서 2개는 좀 의미가 약해졌다는 거죠. 독일이 파워가 세졌어요. 그러니까 독일 스스로도 러시아를 향해서 맞짱을 뜰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인데 왜 미국이 그쪽까지 막 접근을 하냐. 그래서 유럽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가 차가워졌죠. 그래서 차가워진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힘의 분포에 있어서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중동도 니얼 쉐이머가 왜 중동을 같이 없게 했나, 이거는 이제 남겨두고 셰일가스가 이제 미국에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동에 대한 가치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중동도 줄어들고, 이제 독일 쪽도 이제 줄어들고, 서유럽도 줄어들고, 나머지가 2개 있잖아요. 하나는 멕시코잖아요. 멕시코는 지금 트럼프가 장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멕시코 장벽 설치하면 뭐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렇게 몰릴 수도 있지만 그걸 감수하고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는 거예요. 왜냐? 멕시코인들이 자꾸 넘어오고, 미국 남서부 쪽으로 자꾸 멕시코인들이 들어서면은, 그래서 인구가 뭐 멕시코인이 뭐 60%, 70%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그쪽 지역이 어떻게 된다? 멕시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국경이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땅이 뺏기는 거예요. 그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포인트고, 거기에 신경을 더 쓰게 된다. 써야 한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이전에 학자들이 먼저 생각을 해놨고, 트럼프는 이제 쇼핑을 통해서 그런 정책을 집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트럼프 이제 멕시코는 장벽을 쌓으면 끝나는 거고, 이제 진짜로 제대로 요리해야 될 메인 디시는 이제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의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서유럽, 중동 이제 힘 줄이고 손절하고 약하게 가고, 멕시코는 빨리 이제 장벽 설치하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다루는 거죠. 지금 관세 공격했지만은 뭐 이제 재협상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은 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트럼프 자체가 중국을 죽여야지 트럼프가 살 수 있는 그런 운명이에요. 미국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왜 중국을 공격을 해야만 할까? 이것도 이제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만약에 아시아에서 짱을 먹는 거예요. 동네 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지역 패권 국가라고 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 패권 국가는 없다라고 이제 미어 쉐이머 교수는 이제 봐요. 왜 그러냐면은 육군의 투사력이 없기 때문에. 육군을 제일 중시합니다. 경제 이제 할 때는, 무역 할 때는 이제 바닷길이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통제한다, 컨트롤한다 할 때는 육군이 이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세계 패권 국가는 없다. 그러면 지역 패권 국가는 여러 개 있나?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만 지역 패권 국가라는 거예요. 미국만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그 미국만 지역 패권 국가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지역 패권 국가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옛날에 일본도 때렸고 독일도 때렸고 이제 소련과는 냉전을 했고, 이제 중국은 지역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커져가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미리 손을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지역 패권 국가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중국이
이 동아시아에서 뭐 가장 큰 영향력, 미국만큼의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중국이 멕시코에다가 중국군을 주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두 발 더 앞서는 거예요. 한두 발 더 앞서서 지역 패권 국가가 태어나지 못하게, 지역 패권 국가가 되면은 미국 뒷마당에 군대를 주둔하니까, 그게 독일이 지역 패권 국가가 됐든 영국이 지역 패권 국가가 됐든 중국이 지역 패권 국가가 됐든 지역 패권 국가가 다른 데서 생기면은 그 지역 패권 국가가 미국 뒷마당에 뭐 멕시코나 뭐 캐나다는 아니겠지만 멕시코 같은데 군대를 주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나만 그쪽에다 군대 주둔시킬 수 있어.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지역 패권 국가 되는 거를 꺾어야 된다. 그럼 경제부터 때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더 커지고, 그래서 진짜로 중국이 자기가 세계 패권 국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랑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전쟁하기 전에 미리 손을 봤으면은 전쟁 안 해도 됐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경제로 바람을 빼놓는 거예요. 경제로. 그렇게 경제로 바람을 뺄 때 중국이 원심력이 작동을 해서 붕괴될 수가 있다. 이런 견해가 이제 유력한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4개가 있다. 서유럽, 중동 이제 힘 뺀다. 그다음에 중국, 멕시코 힘 준다. 그리고 특히 멕시코는 장벽 설치하면 되는 거고, 중국은 이제 요리 가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현실주의 그거예요. 한편 키토 연구소의 부소장 카펜터는 헌팅턴이 말년에 그랬던 것처럼, 유명한 이제 또 학자죠. 헌팅턴이 폭력이 만연한 멕시코가 제기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했다. 이들이 그러니까 헌팅턴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멕시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들의 생각과 현실주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을 해보면은, 보세요. 이제 이 저자가 현실주의, 그러니까 유력한 지금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트럼프가 실시하는, 트럼프가 구현하려고 하는 정책, 이런 게 이제 현실주의거든요. 이 정책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적인 외교 정책, 요게 이제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색채를 더 이제 가미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미국이 세 지역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세 지역이라고 했어요. 저는 아까 네 지역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지정학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무정부 상태에 빠진 중동, 의 유라시아 심장지대,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부상 중인 초강대국 중국, 이제 중동 얘기했고, 중국 얘기했고, 그 다음에 커다란 공경에 처해 있는 멕시코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서유럽은 러시아가 약해졌으니까 이제 서유럽도 이제 늘 수 있으면 느는 거죠. 따라서 중국과 멕시코가 제기하는 도전들에 미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군사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2012년에. 지금 2019년이죠? 트럼프는 2016년인가? 그때 이제 뭐 선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보면은, 그 전에 먼저 미리 트럼프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떤 일군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유력한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친 게 아니다. 이건 카라반이고, 그래서 요점을 보면 여기서는 중국과 멕시코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가 이제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의 이제 견해라는 거예요. 중국이랑 멕시코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중동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셰일가스가 터졌잖아요. 셰일가스가 이제 터지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가 더더욱 아니고 집중해야 되는 건 중국이랑 멕시코. 멕시코는 장벽. 그러니까 중국은 다차원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수십 년간 미국의 힘을 유지하고 장기 지속의 일부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트럼프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거. 명확한 인식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 중동 소국 하나 더 하면은 서유럽이 더 잘 살잖아요, 러시아보다. 응? 그러면 서유럽이 다 알아서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중동, 서유럽, 소국, 그 다음에 동아시아, 북미 이제 적극인 거예요. 응? 이걸로 제목을 달려고 하다가, 부제로 달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기 모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중국 패려고 기 모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을 이제 손절을 하고 멕시코랑 중국에다가 힘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패려고 기 모은다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동 손절과 멕시코와 중국 정리해 보면은 트럼프의 멕시코 장벽에 대한 지속적인 집착인지 제가 쓴 겁니다. 국내적 집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고립주의 이게 아니라 현실주의인 거예요. 아까 보셨죠? 국제정치학자 현실주의 외교정책, 국제정치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멕시코 이야기를 국제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멕시코 문제를 국내 문제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국제 문제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국내적 집착이라기보다는 국제적인 집착이라는 거예요. 국제적인 관점, 외교적인 관점. 북미의 포커스를 둔 국제적 집착이라고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는 고립주의자라기보다는 북미 적극주의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립주의는 이제 안 돼. 고립주의는 미국이 옛날 고립주의를 왜 했냐면은 미국이 그 북미에서 지역 패권 국가 거기서 짱 먹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고립주의예요. 그러니까 짱 먹고 나서는 고립주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짱 먹을 때까지는 고립주의고. 근데 국민 여론은 막 개입하는 거 싫어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소스를 발라주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로는 고립주의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안 하는 게 유리한 거죠. 북미 적극주의자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고립주의 냄새를 피우면은 유리하니까 고립주의자인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이득이 안 됩니다. 보아야 하고 이는 지난날 미국의 지나친 중동 적극주의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 대한 이제 반성 이제 공감대가 다 이뤘어요. 이라크 전쟁 왜 했는지 무의미하다. 이렇게 하고 중동에서 이제 손을 털고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적인 태도가 있어서 중동 소극이에요. 그다음 북미 적극, 중국 적극. 이제 북미 적극은 이제 멕시코 얘기니까 멕시코는 장벽으로 해결하고 중국은 여러 방면으로 이제 때릴 거고 가장 이제 유력한 견해는 일본 스타일로 잃어버린 20년, 30년 식으로 가서 하는 게 가장 유력을 하다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식으로 이제 냉전 방식 그것도 이제 정도 수준을 나눌 수가 있죠. 가장 약하게 때리기, 그 다음에 좀 세게 때리기, 그 다음에 엄청 진짜 전쟁을 하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일본 스타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일본 쪽으로 갈 가능성. 그 다음에 중국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또 러시아가 또 너무 세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해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만주 같은 경우에 중국이 약해져가지고 분열이 돼서 막 무전부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만주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군이 가면 좋은데 지금 북한이 때문에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주가 먹을 수가 있는. 그럼 만주를 러시아가 먹으면 러시아가 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약해지는 건 좋은데 러시아가 또 세질 수가 있어. 그래서 중국을 너무 약하게 만들면 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트럼프는 미친 게 아니고 미국의 유력한 학자들은 중동 손절을 이전부터 이야기해왔다. 멕시코 장벽 설치하는 거. 이것도 어떤 고립주의적인 태도라기보다는 북미 적극주의라고 이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을 패려고 이제 힘 뺄 땐 빼고 힘 줄 땐 주려고 길을 모으는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저희 부북 리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기를 기원을 합니다. 일조할 수 있는 부북 리뷰가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